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당뇨 영양교육 진행할 성빈센트 병원 영양팀 정소리 임상영양사입니다. 오늘 식사는 드시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그렇죠. 병원 오는 날은 특히 바빠서 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도 세 끼니 식사 드시는 편일까요? 평소에도 바빠서 두 끼니 먹어요. 맞아요. 다들 요즘 바쁘다 보니까 세 끼니 꼬박꼬박 드시기 쉽지 않죠. 그래도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세 끼니 규칙적인 식사를 권장합니다. 두 끼만 먹으면 안 되나요? 되도록 세 끼니 식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라고 해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만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격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생활 패턴상 세 끼니를 모두 드시기 어렵다면 적어도 두 끼니 식사는 꼭 챙겨 드시면서 우유나 과일 같은 건강한 간식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되나요? 드셔도 됩니다. 대신에 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식사요법은 결국 나에게 알맞은 양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못 먹는 음식이 있거나 좋다고 챙겨 드셔야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혈관 관리를 위해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환자분한테 알맞은 식사량과 골고루 식사 드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골고루 드시기 위해서는 식품군이라는 개념을 짚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는 곡류군입니다. 곡류군의 대표적인 음식은 밥이 있습니다. 밥 말고도 빵이나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도 곡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곡류군에 속하는 음식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 탄수화물 함량도 높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적당한 섭취량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위한 어육류군입니다. 음식으로는 이렇게 고기, 생선, 계란, 두부가 어육류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위한 채소군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채소와 해조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는 과일과 우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식품군은 간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 써서 드신다기보다 우리가 음식 드실 때 쓰는 기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식사를 한다는 거는 하루 동안에 6가지 식품군을 모두 드시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한 끼니에는 이렇게 곡류군과 어육류군, 채소군을 구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 과일과 유제품도 하루 한두 개 정도씩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빵을 좋아한다 하셨는데 빵은 어느 식품군에 속할까요? 곡류군에 속하네요. 보니까 감자는 채소인 줄 알았는데 곡류군이네요. 네, 맞습니다. 감자도 곡류군에 속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도토리묵 같은 묵 종류와 당면도 곡류군에 속합니다. 묵도 혈당을 높이나요? 열량도 낮고 당도 안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군을 모르고 드시면은 생각지도 못한 음식에서 혈당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은 환자분께 적당한 식사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하루 필요한 열량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 키가 어떻게 될까요? 168입니다. 환자분의 키를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하루 18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하루 1800kcal를 어떻게 구성해서 드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끼니 규칙적으로 드신다고 했을 때 매 끼 밥량은 210g 정도, 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 마트에서 보는 즉석밥 1개와 동일한 양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골고루 드시기 위해서 어육류군과 채소군을 곁들이면 좋은데 어육류군은 이렇게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에서 한두 접시 정도, 그리고 채소군은 넉넉하게 구성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꼭 나물 반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쌈채소, 생채소, 샐러드, 대신 드레싱은 소량으로 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과 김치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염분 함량이 높아서 최대한 적게 드실수록 좋아요. 이렇게 3번 식사를 드시게 되면 하루 필요한 열량인 1800kcal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고기, 생선, 계란, 두부를 다 먹어야 하나요? 매번 음식 하기가 힘든데.
아닙니다. 매끼 새롭게 음식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면 좋긴 한데 매번 새롭게 음식을 해야 된다거나 한정식처럼 몇 첩 반상을 차려 드셔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기 하나 볶고 시금치 나물 같은 거 하나 묻혀서 며칠 동안 똑같은 찬으로 챙겨만 드셔도 좋습니다. 바쁘다 싶으면 마트에서 파는 연두부도 좋은 단백질 반찬으로 활용해 주실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밥 위에 하나 올리고 소금 안 묻은 재래김 같은 것만 잘 챙겨서 드셔도 골고루 드신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빵을 좋아한다 하셨는데 빵으로 식사 드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빵으로 드실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을 같이 구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팥빵이나 크림빵처럼 속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은 식빵이나 모닝빵으로 대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밥으로 제가 210g 한 공기를 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밥이 곡류근이니까 밥을 제외하고 이 곡류근 자리에 빵으로 대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빵으로는 이런 식빵으로 3쪽 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빵만 드시면 밥만 드신 거와 동일하니 빵 안에 양상추나 계란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드셔도 잘 드신 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빵을 그만큼 먹어도 되나요? 당뇨에 안 좋은 음식 아닌가요? 물론 빵을 밥 대신 드시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혈당 때문에 절대 안 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밥 한 공기와 식빵 3쪽은 탄수화물 함량이 비슷해서 최종 혈당 수치도 비슷하게 높인다고 봅니다. 다만 빵뿐만이 아니라 흰 쌀이나 면, 떡처럼 도정이 많이 된 곡류군일수록 식이섬유 함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족한 섬유소를 채소로 보완해서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밥 대신 혈당을 안 높이는 단백질 식품으로 삼겹살과 채소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밥은 혈당을 올리니 먹지 않고 고기만 먹겠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삼겹살과 같은 단백질 음식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높이진 않지만 3-4시간에 걸쳐 서서히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 적당한 탄수화물과 충분한 채소를 같이 구성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식사 구성은 했으니 간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과 우유군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뻥튀기, 옥수수처럼 혈당을 많이 높이는 곡류군 간식이라든지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영양소 함량이 적은 간식보다 과일과 우유군을 우선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과일과 유제품은 당을 갖고 있어서 혈당을 높일 수 있지만 식이섬유소, 비타민, 단백질 등의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 적당한 간식량을 알아보자면 과일로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크기가 워낙 제각각이긴 한데 쉽게 여성분 주먹만한 걸로 한 덩어리 정도까지가 적당한 섭취량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는 시중에 파는 200ml짜리 한두 개라든지 작은 플레인 요거트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대신 과일로 먹어도 되나요? 과일을 만약 더 드셨다면 다음 끼니 밥량을 줄여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일과 곡류군은 서로 식품군이 달라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곡류군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은 복합당이라고 하고 과일이 갖고 있는 당은 단순당이라고 해서 성분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과일군의 단순당은 비교적 당 흡수가 빠릅니다. 따라서 과일을 주식으로 드시기보다 간식으로 활용해 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신데 키가 155 정도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럼 하루 필요한 열량이 대략 1500kcal 정도 되겠네요. 열량 조절이 필요하면 쉬운 계산법으로 밥 3분의 1공기 70g이 100칼로리인 점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 식사에서 이렇게 3분의 1공기씩 덜어내게 되면 100칼로리를 줄여볼 수가 있고 이렇게 3끼니에 적용을 하면 하루에 총 300kcal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먹기 알맞은 밥량은 3분의 2공기 140g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어육류군과 채소군은 비슷하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남편은 당뇨 전 단계라는데 키가 175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 해도 당뇨병 진행 예방을 위해서 그에 준한 식사요법이 필요합니다. 열량으로는 하루 2000kcal 정도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밥 3분의 1공기가 100칼로리인 점을 다시 활용해 볼게요. 환자분 식사에서 3분의 1공기를 2끼니 더하게 되면 하루에 총 200kcal로 섭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밥량은 한 끼니는 한 공기 정도, 그리고 나머지 2끼니는 소복하게 담은 28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점심은 회사에서 주로 외식을 하는데 외식은 절대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외식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외식 메뉴가 나트륨 함량도 높고 당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서 메뉴 조절이라든지 양 조절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외식 시 충분한 채소류와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 샤브샤브 같은 메뉴가 적당합니다. 튀김류보다 구이, 찜 등의 조리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음료는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생수나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외식 후 혈당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볍게 산책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새 당이 높아 일부러 적게 먹었더니 저혈당이 자꾸 와요. 당이 높다고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당연히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로 저혈당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저혈당일 경우 사탕 3, 4개, 주스 반컵 정도로 빠르게 흡수되는 당질 15g을 섭취한 뒤 15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거꾸로 식사법이 도움이 되나요? 네,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순서만으로 혈당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어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함께 관리되어야 됩니다. 저당밥솥에 지은 밥은 혈당이 안 오르나요? 인터넷 보면 효과가 좋은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저당밥솥은 조리 과정에서 일부 전분을 줄일 수는 있지만 탄수화물을 크게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운동, 식사요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분을 줄이는 효과는 주로 흰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잡곡밥이나 감자 등의 다른 곡류군에서는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저당밥솥의 사용 유무보다 적당한 탄수화물 섭취해 주시고 잡곡밥으로 식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토대로 식사 드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